everyone, welcome to Gwen's TOEIC Speaking at 영단기 and this is Gwen. 안녕하세요 여러분, Gwen TOEIC Speaking의 Gwen입니다. 자 여러분, TOEIC Speaking을 이제 막 공부하기 시작하셨나요? 어떤 수업을 들어야 될지 많이 고민도 하셨을 거고 또 나는 좀 실력이 부족한데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 하고 많은 생각을 하셨을 텐데요. 아마 그래서 저 그웬과 함께하는 토익 스피킹 입문편 이 시작을 같이 하고 계십니다. 자, 우선요. 입문자들이 가지는 마음가짐. 나는 부족해. 나는 잘 몰라. 나는 왕초보야. 아마 다 똑같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잘 메꿔서 채워 넣은 상태에서 토익 스피킹을 잘 치러보자 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강의가 바로 토익 스피킹 입문편이 되겠습니다. 자, 이 강좌를 통해서는요, 여러분께서 각 파트별로 가장 초보적인 내용들을 학습하시게 되겠는데요. 그하여 토익 스피킹 파트별 이론 수업들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단순 이론보다 나는 조금 토대가 되는 이론들도 필요해. 예를 들어서 영어의 문법적인 부분, 그리고 이런 소리 하나하나를 제대로 내는 발음법들, 이런 걸 좀 속속들이 알아보도록 하겠으니까요. 많은 부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6개 파트 중에서 Part 1이 되겠어요. 자, 제목은요. Read a text aloud 가 되겠는데요. 자, 우선 Read a text aloud. 우리가 제목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Read. 읽기예요. 그렇죠? 크게 부담감 없이 그냥 읽으시면 된다. 그리고 a text. 지문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a text라면 하나의 지문인데 실제로 문항은 1번과 2번이 해당 사항이 있겠습니다. loud, loud가 되겠죠? 그래서 큰 소리로 지문을 읽어라 라는 제목에서도 알 수 있었다시피 큰 소리로, 네, 작은 소리가 아닌 큰 소리로 지문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요, 소리라고 하면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소리만 크게 내면 되는가? 근데 실제로 제가 많은 초보자들에게 지문을 읽혀보면 소리를 크게 내기 위해서는요, 네, 배에도 힘이 들어가야 되지만 입도 크게 벌려주셔야겠어요. 그래서 read a text aloud 란 단어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aloud 란 발음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aloud 이렇게 조그만하게 입을 벌리시면 안 되겠고요. aloud, aloud 하고 입을 크게 쫙쫙 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파트의 준비 시간과 답변 시간에 관한 언급인데요. In this part of the test, you will read aloud the text on the screen. You will have 45 seconds to prepare. Then you will have 45 seconds to read the text aloud. 그래서 45초의 준비 시간이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 시간이 짧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막 긴 시간은 아니에요. 한 번에서 한 번 반 정도를 좀 여유롭게 읽을 수 있는 시간이고요. 그 시간 동안 준비를 하셨다면 또 그 다음 45초 동안은 녹음을 생각을 하시고 녹음이 되니까 조금 정확하게 잘 읽으셔야겠죠. 그래서 좀 정도의 자세를 지켜서 정확하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게 2번이 반복이 돼요. 다시 말하지만 1번과 2번이 그 해당 문항수들이고요. 그래서 1번과 2번을 이렇게 읽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에 조금 신중을 가야 될까? 자, 우선요. 45초 준비 시간, 45초 말하기 시간 동안 속도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읽기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너무 쉬워. 나 할 수 있어. 나 빨리 해야지. 하고 가장 오해하시는 게 그 빨리라는 부분이에요. 빨리 읽으면 무조건 잘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강의의 속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어떤 분들은 이런 강의를 2배속으로 듣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말하기 수업은 그래도 정속도에 맞춰서 듣는 게 좋다라고 권장드리고 싶네요.
왜냐하면 물론 여러분들 시간 없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하기 수업에서는 이 속도에 맞춰서 말해보는 연습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말하는 시간을 45초 드렸을 때 이 강의를 2배속으로 듣고 있다면 20초 만에 끝나버리겠죠. 그래서 45초 그 정속도를 한번 지켜서 해보도록 하시고요. 45초 동안 어떠한 속도를 내어야 하는가? 지문이 주어지면 이 지문을 충분히 한 번은 읽을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아무리 왕초보라 하더라도 한 번은 충분히 읽을 수 있을 테고, 한 번에서 두 번이 조금 안 되는 정도로 읽을 수가 있거든요. 45초 동안. 그래서 한 번을 느릿느릿하게 45초를 채워가며 읽을 필요는 없지만, 한 번을 읽고 두 번째 시작을 했을 때 조금 잘리는 듯한 그 정도가 정확한 빠르기가 되겠다. 그래서 너무 빠르지도 너무 느리지도 않는 그 정도 속도를 평상시 연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빠르게 읽으면 좋다라는 그것에 대한 오해는 좀 어느 정도 해소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지문의 종류, 어떠한 것들을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관한 얘기인데요. 우선 여기 기내 및 열차 안내문에서 시작을 해서 광고문, 행사 안내문, 여행 안내문, 전화 안내문, 그리고 소감문, 마지막으로 라디오 및 TV 방송문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좀 짚어드리자면, 광고문 같은 경우에는 물건이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행사 혹은 서비스 등의 안내 광고 방송이에요. 그래서 TV라든지 아니면 라디오 방송들 듣잖아요. 그래서 라디오 방송에서 자, 여러분께서 만약에 무엇이 필요하다면 이 제품을 써보세요 하는 그러한 내용이 광고문에 등장을 하고요. 또 전화 안내문, 네, 아주 정형화되어 있는 그런 지문인데, 무엇이 필요하다면 1번을 누르세요. 무엇이 필요하다면 2번을 누르세요. 혹은 무엇이 필요하다면 3번을 누르세요와 같은 그런 전화 안내 멘트가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얘기해 볼까요? 다음은 소감문인데요. 소감문은 수상을 하는 분이 제가 이 상을 받게 되어 정말 영광스럽습니다 하는 그런 소감이라든지, 아니면 수상을 드리는 사람이 이 상을 수여하게 되어 아주 영광입니다. 이 상은 누구누구에게 어떤 이유로 드리겠어요? 와 같은 그러한 수상을 드리는 그런 소감문도 될 수 있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내용들은 그리 되지만 이 모든 지문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바로 누군가에게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공식적인 어떤 자리에서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혹은 제가 이와 같은 이유로 여기에 서서 얘기를 드려요와 같은 상대에게 이야기, 내용을 전달하는 그러한 지문이다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상대에게 좀 뭔가 말하는 듯하게 읽혀지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 강의를 통해서 모든 지문을 다 볼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좀 난이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초보적인 그런 지문들을 통하여 기본적으로 어떤 것들을 해야지 고득점할 수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이것들이 아까 속도에 이어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대표적인 4가지예요. 그래서 속도는 적당하게라고 했죠. 그래서 45초를 기준으로 한 두 번에서 두 번째 조금 잘릴 정도로 평상시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45초를 틀어놓고 두 번 정도에서 좀 잘릴 정도로 내가 읽을 수 있는가, 그것이 정속도를 재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고, 그리고 발음, 네, 발음 중요해요. 오늘 발음 얘기 많이 할 거예요. 근데 발음이 중요하지만 발음이 오해가 좀 있어요. 여러분께서 뭐 미국인이면 미국인, 아니면 영국인이면 영국인, 그 사람이랑 똑같아야 돼요. 이거는 아니에요. 우리는 한국인이에요. 그렇죠? 우리 여권이 녹색 한국 여권이잖아요. 근데 Korean passport를 가지고 미국인 혹은 영국인이랑 똑같은 발음을 내라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오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발음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F랑 P 발음을 우리말에서는 동일시해서 피읍으로 표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피해 주셔야겠다. 그래서 F는 F 소리로 P는 P 소리로 내야지 이걸 동일시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음에 대한 오해를 조금 제가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발음을 정확하게 영어 발음을 F면 F답게 그리고 P면 P답게 내주셔야겠고요. 다음으로는 강세입니다. 제가 요즘에 왜 전 세계를 위협하는 그런 바이러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에이즈 이후로 나와서 모든 사람들을 막 이렇게 위협하고 있죠. 그래서 아프리카라는 지역에서 그래서 에볼라라 그래요. 에볼라. 근데 에볼라라는 바이러스를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다가 외국인이랑 같이 did you hear about Ebola? 이러면은 외국인이 라고 할 수 있어요. What? 이러면서 에볼라?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이 발음을 정확하게 한 건 맞지만 강세가 틀렸기 때문에 상대가 이해를 못하는 건데요. Have you heard about Ebola? 라고 하는 거랑 Have you heard about Ebola? 하는 거랑 너무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Ebola 하고서 이렇게 강세가 달라지는 그 느낌 에볼라 아니로 이볼라 바이러스. 그래서 이 강세가 이음절이냐 이음절이냐 삼음절이냐에 따라서 좀 다르게 받아들여요. 또 다른 예로 우리가 커피숍에 가요. 그 커피를 주문을 해요. 근데 커피 하면은 안 되잖아요. 요즘에 커피 종류가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커피 중에서 오늘은 좀 따뜻한 이 우유를 베이스로 한 카푸치노를 마시고 싶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카푸치노 이래요. 그래서 카푸치노 이러면 물론 알아들을 수 있겠지만 상대가 여러 차례 되물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카푸치노 이렇게 물어요. 그럼 내가 자신 있게 카푸치노 이래요. 못 알아듣는 외국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요. cappuccino please 하고서 cappuccino 하고 강세를 세 번째 음절에 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강세가 똑같은 단어를 두고도 참 많은 걸 좌지우지하더라.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저희가 함께 수업에서 얘기를 해볼 겁니다. 특히나 토익 스피킹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들의 강세 잘 챙겨드릴게요. 그리고 억양인데요. 어떻게 보면 저희 수업의 하이라이트, 파트 1의 하이라이트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너를 사랑해 라는 문장 있잖아요. 우리 전 세계인들이 아마 알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해. 그렇죠? 아무리 왕초보라도 I love you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I love you 원어민들 이러지 않아요. I love you 이러지도 않고요. I love you 이러지도 않아요. 물론 상대에게 어떠한 부분을 내가 강조하고 싶은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he도 아니고 she도 아니고 너다 이럴 때는 I love you 이러겠지만 실제로 이 I love you 라는 문장이 읽힐 때는 love란 단어가 가장 강하게 읽힌답니다. 근데 왜 그런지를 모르시잖아요 지금은. 근데 제가 왜 그런지 알려드릴 거예요 수업에서. 그래서 I love you도 아니고 I love you도 아니고 I love you. 그렇죠? I love you. 왜 love가 강조되는지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유들을 살펴보는 게 억양 법칙 알아가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미단위예요. 근데 의미단위는 우리말에서도 왜 그러잖아요.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셨어요. 그러면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 건지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 건지 역시 끊어 읽기가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단위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셨습니다. 그죠?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금 0단기에서 그웬 토익 스피킹 수업을 듣고 있잖아요. 그러면 0단기 그웬 토익 스피킹이라는 이 긴 10자리, 10단어로 된 제목을 0단기 그웬 토익 스피킹 이렇게 말을 하는 게 훨씬 더 상대가 알아듣기에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끊어읽기 의미 단위들도 영어에서는 어디가 끊어지는 게 맞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 네 가지 중에서 가장 첫 수업이니까 가볍게 나는 왕초보예요. 그 다음 슬라이드에 뭐가 나올지 나 너무 두려워요.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바로 발음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사실 발음 얘기를 제일 좋아하세요. 왜냐면 아무래도 뭔가 문장을 만들 필요도 없고 그렇죠? 내가 항상 궁금해하고 내가 자신감 없는 부분이라서 가려운 부분을 긁어준다는 느낌이 있어서 발음 얘기하는 거 좋아하는 거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발음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우선은요, 이 알파벳 있죠? 알파벳가 총 몇 개인지 아세요? 알파벳이? 26. 그죠? 지금 이거 세보고 있는 건 아니죠? 네, 26개예요. 그래서 26개의 알파벳 중에서 5개 A, E, I, O, U A, E, I, O, U 이 5개가 모음인데 이 모음의 소리를 사실 연습할 때 입모양이 가장 많이 이렇게 스트레칭 요가할 때도 스트레칭 우리 헬스클럽 가서도 스트레칭부터 하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칭이 될 수 있으니까 얼굴 근육을 푼다 생각하고 지금 화면 앞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계시죠? 그래서 얼굴 근육을 푼다 생각하고 아, 에, 이, 오, 우. 요 소리 5개를 2번 내보겠습니다. 아, 에, 이, 오, 우. 한 번 더요. 아, 에, 이, 오, 우. 그죠? 자, 우리 스피킹 수업은요. 방금 전에 제가 몇 분 전에 말했어요. 2배속으로 들으면 안 된다고. 왜냐면 2배속으로 들으셨다면 제가 아마 아에오 이러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걸 따라하라는 게 아니에요. 정속도를 하면서 한번 크게 소리 내보는 게 그게 연습이고 그게 스피킹 학습이니까 2배속으로 2배속으로 지나가도 이게 보이길 바래요. 2배속으로 절대로 듣지 말길 바랍니다. 자, 아, 에, 이, 오, 우 이게 제일 좋은 스트레칭 방법이고요. 이 소리들을 지금부터 한번 따라해 볼 건데요. 자, 소리들을 따라하면서 우리가 어떤 발음에 유의해야 될지 한번 짚어보세요. 아, 내가 이 발음 정확하게 모르겠네. 제가 몇 개 준비했으니까 잠시 뒤에 얘기해 볼게요. 자, 들어가겠습니다. 에, apple, b, book, k, cat, d, dog, egg, food, go, high, igloo, juice, kick, all, life, me, no, open, pie, quickly, round, see, to, you, useful, voice, white, example, excuse me, you, zero, 오케이. 제가 에 할 때 에 따라 하시고요. apple 하면 apple 따라 하시면 돼요. 아주 쉽죠. 그래서 이런 소리를 지금은 귀로만 감지를 하고 그애는 이렇게 하는 것 같아. 언뜻 입모양도 이런 것 같아 하고 아마 따라 하셨을 텐데요. 이 동영상을 리와인드해서 다시 한번 할 때는 거울도 앞에 두고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러면 입모양이 서로 이렇게 비교가 되기 때문에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많이 도움이 될 테니까요. 자, 이 알파벳 중에서 오늘은 좀 몇 개를 조명해 볼 텐데 그 중에 하나가 가장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 F와 V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따라해 볼게요. food, food, voice, voice. 자, 보셨는데요. 제가 입술을 앞으로 내미는 것 같았죠? 맞아요. 이 F와 V 발음은 둘 다 같은 음이에요. 원리는 같은데 F가 voiceless라고 해서 무성음이고요. 소리가 없다, 무성음, voiceless. 그리고 V가 voiced, 유성음, 소리가 나는 유성음, V가 되겠습니다. 근데 원리는 방금 제가 보여드린 대로 입술을 앞으로 쭉 내미는 데 있어요. 그래서 윗입술과 아랫입술이 이 정도로 이렇게 쭉 나와주고요. 그냥 바람을 불면 이 입술이 그쵸, 우리가 생일초를 끌 때
하고 부는데 후라는 발음을 불어내게 되면 너무 바람의 양이 많기 때문에 앞 대문니를 가지고 그 바람을 막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람을 막았을 때는요, 약간은 후 하고 시원하게 빠지는 느낌이 아니라 하고서 막혀서 빠지는 그런 느낌이 나요. 그래서 막혀서 빠질 때 하는 그 느낌의 바람 소리가 바로 F 소리가 되겠습니다. 세게 할게요. 한 번 더. 좋아요. 그래서 지금 스피커에서 이렇게 소리가 나면은 제대로 된 소리고요. 그 소리를 입술 내밀면서 같이 한번 내볼게요. Food, food. After, after. Roof, roof. 그래서 끝에 오더라도 반드시 입술을 내밀어서 roof 하고 바람을 차 주시고요. 자, 그 다음은 V 소리들인데요. 자, V 소리의 경우는 똑같은 모습인데 소리가 나기 때문에 이 입술에서 무언가 치아에서 바람이 통과할 때 진동이 느껴져요. 그래서 바람 소리에 진동이 보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하고 진동이 치아 사이사이를 타고 나올 수 있게 입술 내밀고 따라해 볼게요. Vote, vote. Event, event. Give, give. 그래서 마지막에 올 때 이 소리를 내는 거. 그래서 F와 V 소리는 오해하고 계신 게 자꾸 아랫입술을 물고 계신데 아니고요. 윗입술, 아랫입술 시원하게 쭉 빼주세요. 혹은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알파벳 중에서 또 우리가 어려워하는 발음, 바로 L, R 발음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개 발음을 한데 묶어 리을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거 정말 큰 오해예요, 여러분. 그래서 리을이 아니고 혀를 이용하는 발음이라는 거. 근데 혀의 어느 부분을 이용할까요?가 관건인 거예요. 그래서 혀가 있을 때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책상을 향해서 동영상을 이렇게 보고 계시면 여러분들의 혀가 이렇게 지금 생겼겠죠, 그렇죠? 그래서 메롱하면 이제 이 혀가 빠져나온다고 생각 보이시고, L을 발음할 땐 혀의 이 부분, 끝부분을, 그리고 R을 발음할 때는 우리가 혀의 양쪽 이 부분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혀의 끝부분, 앞부분을 이용하는 L 발음은 그 혀의 끝부분을 어디다가 갖다 대냐면 대문니 치아와 윗 천정이죠. 입천정. 입천장. 이곳이 닿는 그 위치에 안쪽에서 봤을 때 대문니가 두 개라면 이 부분에 갖다 꽂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보면 혀가 이렇게 꼿꼿하게 저 포인트에 갖다 꽂히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꽂아서 발음을 내볼게요. 오, 오. 오케이? 그게 바로 L 발음이에요. 그럼 L 발음을 한번 넣어서 얘기를 해볼게요. Life, life. Ugly, ugly. Fell, fell. 하고 우 발음이 있을 때마다 혀를 그곳에 위치시켜 주세요. 그런 소리가 바로 오이 되겠고요. 다음은 R 발음입니다. R 발음은 혀의 양옆이라고 있어요. 앞은 이제 잊어버리시고요. 양옆을 이용하는데 양옆을 어금니도 윗 어금니. 그쵸? 윗이야. 윗 어금니. 그럼 어금니가 이렇게 있잖아요. 입천장이 있고 윗 어금니가 있으면 요 사이드, 여기 사이드 부분에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혀가 이렇게 있으면 그쵸? 여기 목젖이고 혀의 이 뒤쪽 양 부분을 윗 어금니 여기에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사이드에 갖다 붙이면 이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혀뿌리가 살짝 뒤로 들어가는 느낌, 붙어서 들어가는 느낌. 왜냐면 이렇게 옆에 닿아야 되니까. 그래서 같이 한번 붙인 상태에서
자유롭게 되진 않을 거예요. 근데 R라고 한번 해볼게요. R, R. 혀의 뿌리가 뒤로 들어가요. R, R. 오케이. 여러분들이 혀를 잘 이용하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L 해볼게요. O, O, R, R, R. 왔다 갔다. O, R, O, R, O, R, O, R. 전혀 다른 위치죠? 앞, 옆, 앞, 옆, 앞, 옆. 오케이. 그래서 R 하고 붙인 상태에서 따라해보죠. Round. 붙이세요. Round. 붙이세요. Mirror. 붙이세요. Mirror. 역시 붙이고요. Car. 붙이세요. Car. 오케이. 그래서 L과 R 발음의 혀의 위치가 너무 다르더라. 그래서 O, R, O, R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발음은 S와 Z 발음입니다. 자, 우리 S와 Z, 우선 S부터 보자면 시옷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쌍시옷이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우선 S가 voiceless, 소리가 없는 무성음이고요. Z가 소리가 나는 유성음, voiced가 되겠습니다. 동일한 발음이지만 무성음, 유성음의 차이고요. 자, 무성음 S부터 시작을 해보자면 슛과 쌍슛과 비교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물건을 사다라고 하잖아요. 우리말 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어. 그리고 물건이 싸다, cheap하다, 싸다라고 하잖아요. 싸다. 근데 우리 무슨 사이즈 있나요? 무슨 사이즈를 입나요? 할 때 이 단어 싸, 요거 싸, 요 부분 이 세 개를 비교를 해보겠어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물건을 사다, 사다. 자, 물건이 cheap하다, 싸다, 싸다. 다시 비교. 물건을 사다, 사다. 물건이 싸다, 싸다. 혀가 사다, 싸다, 사다, 싸다. 근데 이거보다 더 높게 size 해주는 게 S 발음인 거예요. 이해가셨어요? 자, 혀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사다, 싸다, size. 그쵸? 그래서 혀가 최대한 더 높게 올라갔는데 천정이 닿지는 않아요. 바람이 나와야 되니까. 사다, 싸다, size 하고 바람을 훨씬 조여주세요. 그래서 size 이런 S 발음 따라해볼게요. 싸, size, 싸, size. 오케이. 자, 그러면 ABC를 통해서 또 이 소리를 다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ABC 따라하세요. ABC. 오케이. 따라해볼게요. C, C. 두 번째 ask, ask. 마지막 pass, pass. 혀가 높아져 있는지. 자, 그리고 Z 발음은 S 발음과 유사하다 했어요. 똑같은데 소리만 좀 더 더해준다 했죠. 그래서 우리가 방금 전에 연습했던 이 size를 기억하면서 들어가 볼 건데, 이 size 할 때 이 S 발음 이것도 그렇고 요 발음들도 그렇고 혀가 천장에 닿지 않아요. 혀가 천장에 닿지 않는데 우리가 Z 발음 들어가는 거 보통 이제 자라고 표현하는데, 자라고 할 때는 혀가 천장에 닿아요. 우리말이 그래요. 그래서 자 따라해 보세요. 자 여러분, 자 할 때 혀가 천장에 천천히 해보세요. 자 여러분, 자 천장에 닿죠, 그렇죠? 근데 이거 안 닿아야 돼요. 그래서 자 이런 느낌. 자 여러분, 자 따라해 보세요. 자기야, 자 이런 느낌. 자 천장에 안 닿게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Z 발음들 말할 때 다 천정이 닿지 않아야 돼요. 지브라 아니고요. zebра예요. 그래서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소리부터 자 zebra
zebra. 진동음이 느껴지게. 다시 한번 zebra. zebra. 다음도 husband. 진동음 husband. 역시 진동음 shoes. 진동음 shoes. z za 자기야. 자기야. 알겠죠? 자기야. 잘 기억해 주세요. 자, 오늘 Z 발음 배워봤습니다. 자. 오케이? 자, 그래서 오늘 이런 알파벳들을 쭉 연습을 해봤는데요. 혼자서 이런 알파벳 한번 써보세요. 아니면 지금 화면을 찍으세요. 핸드폰으로 찍고 이 알파벳들을 보면서 막 그런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혼자서. 어떻게? 하면서 food. 그쵸? 사다, 싸다, size 하면서. 그쵸? 아니면 자기야, 잘 따라 하셨어요. zebra. 이러면서 오늘 알파벳 연습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알파벳에서 오늘 배웠던 발음 플러스 여러 가지 포인트들을 익혀오는 것을 제가 복습 과제로 드리겠는데요. 교재상으로는 8페이지에서부터 10페이지까지가 좀 주요 발음들의 포인트들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해설도 쭉 해놓았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아,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데 이런 발음을 할 때가 조금 어렵구나. 특히 오늘 배웠던 F, V, L, R 그리고 S, Z 발음들 나올 때 좀 정확하게 해볼 수 있도록 여러 차례 연습 부탁드릴게요. 저는 다음 시간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파트 1 본격적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Goodbye everyone.